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쾌 한 주 김현선입니다. 본격 시사 토크 명쾌 한 주가 편안한 주말 오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한 주간의 뜨거운 이슈를 명쾌하게 정리해보는 시간 명쾌 한 주는 제주 MBC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명쾌 한 주의 방송 내용은 제주 MBC와 제주의 소리 홈페이지에서 텍스트를 통해서도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명쾌 한 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한 주간 화제가 된 뉴스를 정리해보는 더 이슈 코너입니다. 더 이슈는 제주 MBC와 제주의 소리의 협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제주의 소리 문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는 강정마을과 관련된 소식을 갖고 왔다고 들었어요? 네, 이번 주 제주 사회에서 아마 가장 중요했던 뉴스일 겁니다. 네.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격한 갈등과 아픔을 겪어왔던 강정마을이 제주도와 도의회의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네. 바로 상생화합 공동선언식이 31일 강정터미널 크루즈 앞에서 진행이 된 겁니다. 네. 원희룡 지사와 자남수 의장 그리고 강희봉 강정마을 회장 3명이 이제 무대 위에 서서 이제 손을 맞잡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네. 네, 그 2007년 강정마을의 해군기지 입지로 결정된 후 지금까지 공동체가 파괴되는 것을 비롯해 정말 많은 상처와 아픔을 입어왔는데 제주도와 도의회가 지난 잘못을 사과하고 앞으로의 치유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형식의 선언식이었습니다. 네. 이날 원희룡 지사는 해군기지 입지 선정과 그리고 건설 과정에서 있었던 공권력의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네. 합의에 이르기까지 참 쉽지 않은 과정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예상이 됩니다만 어떻게 성사가 된 건가요? 네, 원희룡 지사의 주요 공약 중 하나가 강정마을의 완전한 회복 지원 이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제주도가 강정마을의 지역 공동체 회복 사업을 계속 발굴하고 추진해 왔고요. 최근에도 제주도와 제주 강정마을에는 상생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꾸준히 주고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서로 협약안을 마련을 했고요. 이게 강정마을 총회를 통과하면서 이번에 최종 협약안이 도출이 된 겁니다. 네. 협약 내용이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담겼나요? 네, 협약에는 강정마을의 지역발전 계획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근거가 담겼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회복 지원 기금을 비롯해서요. 50억 원씩 총 5년 동안 총 250억 원을 반영하는 내용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역발전 계획 사업에 따라서 직원을 고용할 때 강정마을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내용, 그리고 모든 지원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강정마을 지원 조직을 유지하는 내용도 포함이 됐습니다. 네. 현장에서 여러 이야기가 오고 갔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만 어떤 이야기들이 좀 오고 갔습니까? 네, 먼저 원희룡 지사가 한 발언을 살펴보면요. 마을 주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제주도정이 불공정하게 개입이 됐고 주민 의견 수렴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무리하게 추진한 제주도정의 지난 과오를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제주도정이 불공정하게 개입했고 주민 의견 수렴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 무리하게 추진된 일입니다. 제주도정의 지난 과오를 이해하고 그러면서 강정마을이 예전처럼 화목하고 풍요로운 마을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250억 원의 기금 편성 그리고 강정마을 중심의 지역발전 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또 좌남수 의장도 자리를 했죠. 좌남수 의장은 도의의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2009년 12월 본회의에서 절대보존 지역 변경 동의안 그리고 민금복합형 관광미양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 동의안이 처리됐기 때문에 도의회 역시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그리고 부디 의회의 사과를 너그럽게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는 표현도 사용을 했습니다. 도의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도의회 의장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하고 사과드립니다. 원희룡 지사와 전함수 의장이 각자 이제 도정과 의회의 역할, 위치에서의 어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과를 한 건데 마을 회장의 입장은 어떤 거였습니까? 네, 강희봉 강정마을 회장은 뿌리 깊게 내린 갈등과 반목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도지사와 의장의 사과를 받고 용서를 함으로써 미래로 나아가려 오늘 자리를 마련했다고 선언식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네. 강정마을이라는 이름 때 갈등이 단어가 다시는 자리 잡을 수 없도록 정부와 제주도 대역위에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또 원지사의 사과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처음 강정마을을 방문해서 마을을 지원하겠다고 했을 때 그 약속에 대해 의심이 든 것은 사실이지만 그동안 끊임없이 마을과 진실하게 소통하고 설득하는 것을 보면서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다. 이렇게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도의회 차원의 사과에 대해서도 마을 발전을 위한 조례 개정 그리고 예산 지원 등 번번이 찾아가서 귀찮게 해도 이해해주고 앞장서서 지원해준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원지사와 자의장의 용기 있는 결단 그리고 강정 주민들의 명예 회복에 앞장서서 오늘에 이르렀다. 이렇게 감사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날 원지사와 자남수 의장 그리고 강희봉 회장이 연단에서 서로 손을 마주 잡는 퍼포먼스도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진정성을 느끼게 됐다 뭐 이런 건데 아무튼 마을의 입장이 상당히 전향적이에요. 예, 네. 대통령이 찾아서 유감을 표명했을 때 또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좀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네, 비교를 해보면요. 2018년 10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와서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절차적, 민주적 정당성을 지키지 못했다고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사실상 사과를 한 건데요. 그때도 이만큼의 반응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해군 참모총장, 경찰청장의 사과도 있었죠. 네. 하지만 이때도 분위기가 이번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자면 마을 회장이 밝힌 대로 그동안의 행정에서의 노력을 어느 정도는 수긍한 분위기, 수긍한 인정된 측면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건 이제 공식적인 마을의 분위기는 상당히 긍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만 모든 주민들이 같은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현장에서 이제 일부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을 했죠. 네. 네, 이날 선언식에서는 반대 주민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네. 정작 해군기지 반대 운동의 최전선에 있던 주민들을 배제하는 것은 또 다른 갈등을 만드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였고요. 특히 그동안 꾸준히 요구해왔던 국가 차원의 진상 규명 그리고 국가 폭력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이 두 가지가 없었다는 점에서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런 태도였습니다. 또 마을 발전이라는 개발 사업의 지역 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네. 어떤 공동체의 아픔 회복을 돈으로 말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했습니다. 돈으로 공동체의 회복을 말하는 것에 분노한다. 우리는 돈으로 만들어진 사과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진실을 원한다. 실제로 현장에서 선언식 직후에는 행사에 찬성하는 주민들과 반대하는 주민들 간의 충돌이 잠시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마을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입장이었고 해군기지 반대 투쟁을 계속 해오던 일부 주민들은 또 이제 반발하기도 했고 그 행사장 그 무대 아래 있던 주민들의 반응도 좀 궁금해요. 현장에서 한 주민은 이 행사를 마냥 반가워했던 것은 아니나 후손들에게 더 이상 반목하는 모습을 보여줘서는 안 되기에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행사 참석자 중에서는 실제로 해군기지 반대 운동에 참여해왔던 주민들도 많이 눈에 네. 띄었습니다. 이번 행사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인 주민들 중에서는 꾸준히 요구해온 진상 규명이 아닌 지역 개발 사업을 내밀었다는 것은 허울만 좋을 뿐 아니냐, 진정성이 의심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네. 실제로 국가 차원의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들이 계속 있어 오기는 했어요. 예, 뭐 실질적으로 이와 관련된 좀 논의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예. 네, 진상조사가 있었긴 했습니다. 이게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가 네. 2019년 5월 결정문을 통해서 경찰의 폭언과 폭행을 인정하고 그리고 대응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명백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만 이 이후에도 심사 결과, 경찰청의 심사 결과를 넘어서 해군, 국정원, 기무사, 경찰, 해경, 제주도 정말 많은 기관들이 연루되어 있는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만 다만 이후에 구체적으로 진전된 것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이 선언식을 앞두고도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가 먼저 제시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겁니다. 네. 돌이켜보면 사실 그 해군기지 입지 선정부터 지금 한 14년간 이 조그만 강정마을에서 엄청나 많은 일들이 있었죠. 찬반 투쟁으로 인해서 이제 뭐 형님아우하던 주민들이 둘로 쪼개지기도 하고 또 반대 투쟁 과정에서 정말 많은 상처와 이후의 트라우마까지 정말 그 되돌릴 수 없는 아픔과 상처가 강정마을에 고스란히 있다고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2007년 입지 선정부터 따지면요, 무려 14년입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초기를 돌아보면요, 반대 여론을 잠재우려는 유관기관의 밀실 대책회의가 뒤늦게 공개되면서 정말 파장이 컸고요. 2009년에는 김태한 지사에 대한 네. 주민 소환 투표도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해군기지 반대운동 과정에서 조용했던 마을의 주민들이 정말 많은 사법 처리를 받게 됐습니다. 2016년 2월 제주 해군기지가 완공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논란이나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해군은 주민들 때문에 공사가 지연돼서 많은 피해를 입었다면서 무려 34억 원에 이르는 구상권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정권이 바뀌고 나서야 구상권이 철회가 되고 대통령의 사과와 특별 사면이 이루어진 건데요. 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주민들의 형이 이미 확정이 된 것이고 게다가 아직 재판을 받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조용했던 마을 공동체가 이 구책 사업을 거치면서 정말 큰 고통을 얻게 된 것이고 이게 현재 진행형인데요. 뒤늦은 사과가 이어지고는 있지만 어쨌든 지금 강정은 2007년 이전에 그 당시의 강정 마을로는 돌아갈 수가 없게 된 겁니다. 네. 상생협약 선언식까지 이르기까지 사실은 이게 뭐 나름의 의미들을 갖고는 있죠. 근데 이제 강정마을에서 또다시 이 부분으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지 않으려면 도나 의회가 이 약속들을 잘 지켜나가야 될 텐데요. 그게 과제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게 단순한 행사 한 번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고요. 분명한 후속 조치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약속된 사업 진행은 물론이고 그동안 많이 쌓인 강정 주민들의 아픔을 보듬기 위한 구체적인 지속적인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반대 목소리가 남아있는 만큼 이들과 꾸준히 소통하고 서로 의견을 조율하려는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게 14년이나 됐잖아요. 이 세월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과연 이전에 제주 사회에서 이 정도 갈등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커다란 사건이었는데요. 정말 뒤늦은 행정의 사과지만 이것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인 주민들의 결단 당연히 존중해야 되고요. 또 아직 남아있는 과제나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들여다보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대형 국책 사업을 진행을 할 때 있어서 어떤 절차적 정당성 그리고 주민과의 소통, 의견 수렴 이런 것들을 배제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너무나 큰 대가를 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제주 사회에 이런 상처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강정의 지난 14년을 잘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네. 현재 이제 반발하고 있는 주민들과의 어떤 접촉이라든지 대화도 계속 이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하죠. 네. 문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논의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기존 선거구들을 다시 나누거나 합치는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합의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의원 정수를 늘리거나 교육위원을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수면 위로 부상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간에도 참 논란이 많기는 했습니다만 교육위원 문제와 관련된 부분을 패널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두 분 다 저희 이제 토론 패널로 참여하시는 건 처음이시죠?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자리가 조금 낯설 수 있는데 긴장하지 마시고 편하게 좀 알겠습니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공남 의원님은 선생님 출신이잖아요. 교직에만 예. 제가 한 30년 정도 있으신 예, 거로. 한 37년 있었습니다. 수학 선생님이셨죠? 예. 제가 수포자여가지고 그렇습니까? 수학이 아픈 상처가 있습니다. 대표님 수학 잘하셨어요? 못하진 않았지만 수학 선생님은 여전히 무섭습니다. 나와서 풀어봐. 그러니 제일 무섭죠. 인상이 워낙 좋으셔서 학교에서 인기 좋으셨을 것 같아요. 저는요, 예. 지난번에 우리 홍영철 대표님하고 토론 자리에 한번 같이 앉았었는데, 저는 홍 대표님이 더 무섭습니다. 오늘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화기애애하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가도록 하죠. 이제 교육위원과 관련된 사실 논란은 참으로 오래되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모두 발언 성격으로 두 분의 각각의 입장을 좀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부위원님 당연히 뭐 찬성 쪽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네. 교육위원 제도가 왜 필요한가 하는 그 물음은 왜 교육 자치가 필요한가 하는 물음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교육위원 제도는 교육 자치를 시행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교육 자치의 완성도 면에서 제주의 교육 자치가 다른 타시도의 교육 자치보다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교육위원 제도는 네. 바로 제주 교육 자치를 시행하기 위한 도구로서
교육자치의 원리에 부합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교육기원 제도다. 네. 이렇게 좀 네.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교육자치를 같습니다.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존치되어야 된다. 예,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 대표님은 어때요? 생각입니다. 네, 뭐 저도 교육위원 제도 자체가 가지는 취지 이런 거에 공감합니다. 네. 현재 제주도의 교육의원 제도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개 선거구가 있는데 4개 선거구가 네. 무투표로 당선이 됐죠. 단독 출마를 해서. 음.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그 공보물이나 이런 것들도 유권자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 지역구의 그 교육위원이 누군지 모릅니다. 또 하나는 책임과 권한의 불일치인데요. 네. 교육 문제를 요 전문성을 가지고 이 교육 문제를 풀기 위해서 교육위원으로 당선이 됐는데 사실 도의회 안에서는 네. 모든 본회의에 그 네네. 의결에 참석해서 네. 사실 정치적인 사안들이나 이런 것들도 다 다루기 때문에 이 책임과 권한이 불일치한다. 이런 문제들이 제기되면서 네. 그래서 이 꼭 교육위원 제도를 통해서만 교육자치가 이루어지느냐, 실현하시느냐. 교육의 전문성이 달성되느냐, 네. 교육 중립성이 여기서 정말 보장되고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 제기들을 저희가 쭉 해왔던 것이죠. 네. 좀 구체적인 얘기까지 들어갔는데요. 이제 좀 구체적인 부분들 하나하나 좀 가보려고 해요. 이제 교육위원을 놓고 찬반 쟁점이 벌어지면서 첫 번째 쟁점으로 저희가 교육 전문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교육 전문성이 교육위원이 있어야만 꼭 담보가 되느냐, 다른 방법은 없느냐, 이 부분을 갖고 좀 토론을 해보죠. 어느 분부터 시작하실까요? 예. 위원님부터 시작하실까요? 예. 예, 그 교육 전문성 아까 조금 전에 우리 홍 대표님 그 말씀하신 이게 책임과 권한 문제 전적으로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교육 자치를 시행하기 위한 이제 교육 자치의 원리 중에 전문성이 원리 또 자주성이 원리가 있는데 교육은 교육 행정에 깊은 이해를 갖고 있고 네. 또 어떤 심오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운영되고 관리가 돼야 된다 하는 이러한 전제하에 교육 자치가 만들어진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전문성을 우리가 강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까 조금 전에 우리 홍 대표님께서 참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그 주민 통제의 원리라고 있습니다. 주민 통제의 원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교육과 학예에 관련한 많은 교육 정책들을 강구하고 수립하는데 반드시 지역 주민의 의사가 반영돼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교육위원은 지역 구민 전체에 의해서 이제 뽑힌단 말입니다. 그러한 면으로 볼 적에는 이제 어떤 그 전문성에 입각한 어떤 이제 교육위원 제도의 어떤 교육위원의 경력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것은 우리 홍 대표님께서 자꾸 주장해온 그 경력을 제한을 없앨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동감을 저는 또 하고 있습니다. 예, 어느 정도. 그러나 이제 우리 홍 대표님께서 지난번에 우리 헌법재판소에 이제 그 교육위원들의 교육 경력 제한 문제에 대해서 그 헌법소원을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 저는 이제 적극 공감을 하면서도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지난 2018년 교육의원의 피선거권을 교육 경력 5년 이상으로 제한한 제주특별법이 헌법에 보장된 공무단임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위헌이 아니라며 헌법소원을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입법자는 교육의 전문성이 실현될 수 있는 경력 요건과 교육 전문가의 참여 범위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는데 교육 경력 5년 이상 제한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육 경력 등이 없는 사람도 일반 도의회 의원으로 교육위원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조항이 입법 형성권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제 법령의 합법성을 따지는 심판하는 그 이제 헌법재판 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이미 결정 내린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고할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을 또 가지기도 합니다. 네. 반론 있으실까요? 교육의 전문성이 꼭 교육 경력을 몇 년 이상
뭐 가진 그런 교육자라야 된다 하는 거는 동의할 수 없고요. 사실 도의회 내에서도 그 교육 관련한 정책 자문위원이라든지 이런 그 충분히 교육위원회의 그 내용성들을 채우고 교육 현장의 문제점들을 또 이렇게 의원들한테 도의원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있고 교육 현장의 문제들 좀 미흡한 점들은 사실 그분들이 정책자문위원이라 이런 분들이 교육 현장에서 목소리들을 잘 도의원께 전달해 드리는 게 기본적인 그들의 책무겠죠. 근데 그런 부분으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교육 자치라는 부분도 사실 폭넓게 보면 그 학생과 학부모, 이른바 또 탈학교 청소년 모든 이 교육과 관련된 또 일반 사회인들까지 이 교육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폭이 확대되고 그 주체들이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확대되어져야 되고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자치라고 하면은 그 학교 내에서 어떤 그 단순한 어떤 학교 행정적인 자치 이런 것들로만 국한시키는 거는 좀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래서 자치라는 측면에서도 충분히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돼야 되고 현재 어떤 경력으로 그 자치의 요건이 됐다고 보는 건 좀 무리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교육위원 제도가 아니어도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들은 있다라는 주장인데 반론 없으세요? 예, 저는 좀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 사회에 선거철만 되면 또 뭐 선거철이 아니더라도 교육위원 제도에 대한 어떤 존폐 문제들이 자꾸 이제 또 거론되기도 하는데 저는 교육위원 제도에 대한 문제, 교육위원 제도에 대한 문제는 조금 이따도 좀 얘기가 될 겁니다만은 아까 경력 제한 문제라든가 전문성 문제라든가 무투표 문제라든가 퇴임한 교장들만 이제 한다라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들은 저는 교육 잔치 전체를 놓고 보았을 적에는 아주 부수적인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앞서서 말했듯이 제주특별법상의 교육 자치가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서 이제 좀 미완성 작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시도보다는 완성도가 높지만은 그래도 미완성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위원 제도도 이제 그 몸통이 교육 자치인데 교육 자치에 대한 문제점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살펴보다 보면은 자연히 교육위원 제도에 대한 문제도 풀어져 나간다 하는 그런 말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위원 제도에 집중해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교육 자치에 대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이 얘기인 것 같습니다. 교육 자치를 가로막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교육위원 제도에서 좀 도출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의원님도 동의하시는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들을 개선은 필요하다. 저도 그런 부분에서 이게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이 좀 고민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저도 교육 자치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폭넓게 이 교육 자치를 바라봐야 된다는 그런 관점만 좀 확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찬반의 문제를 얘기할 때 또 다른 쟁점으로 좀 넘어가 볼까 했는데요. 아까 그 대표님 처음에 이야기하실 때 언급됐던 부분인데 대표성의 문제. 사실 지금 교육위원들은 이제 그 일반 지역구 위원들과 달리 이제 크게 제주 지역을 5개 선거구로 나눠서 이제 광범위한 지역으로 이제 한 분씩 이렇게 하게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무투표 당선이 되거나 유권자들이 제대로 교육위원들이 내놓는 공약에 대해서 모르고 깜깜이 선거로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이 대표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좀 토론을 진행을 해보죠. 저는 이제 교육위원 제도 운용상에서 가장 큰 문제가 교육위원 선거 문제다, 선거제도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교육위원 그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전부 다 이제 나이가 60대 중반 이상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무투표 당선이 나타나고 또 거기에 또 지방선거에서 이제 도지사 선거와 도의원 선거와 교육감 선거에 묻혀서 교육위원 선거에는 전혀 관심이 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구가 너무 넓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뭐 이제 우리 홍 대표님이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기 전에 저는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해왔다 이런 얘기예요. 쭉 제기를 해서 이걸 개선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개선하려고 하면 이제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이거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젊고 참신하고 이렇게 아주 이제 신선한 어떤 그 사고를 가진 이런 분들이 교육위원으로 등령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문을 마련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어쨌든 특별법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 정의당 의원에 의해서 이제 네. 발의가 됐는데요. 네. 그 어떤 문제가 있냐면 현직 교사가 어쨌든 교육 현장의 목소리들,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목소리들 이런 것 많이 듣고 현실적으로 체감하는 부분들이 좀 많을 건데 지금 현재 교사 신분으로서는 교육위원회 그 5년 이상 교직 경력이 있으면 나갈 수도 있습니다. 네. 나갈 수도 있는데 그 퇴임을 해야 돼요. 그렇죠. 교직에 있으면서 공무원이기 때문에 네. 공무원의 공무원의 어떤 정치활동 금지라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도의원은 결국 교육위원이든 교육위원 신분도 정치활동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 지금 법상으로 이렇게 막혀 있는데 그게 개정안이 올라가 있다고 하지만 사실 이게 전체 공무원에 대한 어떤 이 규정을 새로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정치 활동에 대해서 이 제주만을 놓고 이게 특별법 개정을 해서 제주만 어떤 다른 체계, 다른 지역과 근데 이게 이게 소소한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제주도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국 단위의 해결 그것들을 이렇게 이후에도 이게 제주와 다른 지역이 다른 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도 쉽지 않겠다. 개정안은 올라가 있지만 결국 이게 어떤 교육 경력이나 이런 걸로 또 현직 교사들을 출마시키게 할 수 있는 그런 또 개방성 이런 것들이 개정안은 올라가 있지만 쉽지는 않다. 그런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경력을 가지고 출마를 제한하는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좀 그 자질 검증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 아까 깜깜이 선거 얘기를 했는데 워낙 관심도가 낮고 네. 그다음에 이제 범위는 넓고 이렇다 보니까 사실은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하게 돼요. 그래서 일단 이게 의원인데 주민을 대표하는 선거로서 의미가 있나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워낙 지역이 넓기 때문에 또 한번 교육위원회 당선이 되면은 또 다른 사람이 또 현역한테 또 도전하는 것도 이제 쉽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선거하고 겹치기 때문에 교육위원 선거에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아서 이제 무투표 당선이 많이 양산되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저는 이제 개선하자고 자꾸 얘기를 하면서도 이제 대안을 제시를 못해요. 제시를 못해서 제가 이제 말씀하는 것이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교육위원 제도 문제만 아니라 아까 말한 교육자치 문제도 이런 것을 좀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학자들에게 맡겨서 이런 좀 용역을 줘서 맡겨서 이런 문제들을 좀 연구하고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이제 도민들을 상대로 해서 공청회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제 교육위원 선거에 대한 또 자격에 대한 또 경력 제한에 대한 이런 것들을 좀 풀어나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또 가져볼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요. 어쨌든 단독 출마하더라도 그 교육위원 후보자에 대한 공보물 정도는 네. 또 유권자들이 좀 보는 게 사실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런 것 사소한 것조차도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른 선거와 어떤 이게 다른 결을 가지면 다른 선거에서도 이게 단독 출마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다 공보물 받아보고 후보 간의 어떤 정견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고 그러는데
단독 출마할 경우는 다른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구가 네. 단독 출마다 하면은 교육위원이랑 똑같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공보무조차 안 나가고 그렇게 무투표 당선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교육위원 제도에서 이렇게 단독 출마해가지고 무투표 당선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어떤 특수한 방법을 쓴다는 것도 사실 다른 선거하고의 이런 원칙적인 그런 충돌 때문에 가능하지 않고요.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도 이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 많이 고민을 해보는데 네. 결국 이게 보편적인 그런 운영 원리와 이게 충돌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서 이렇게 해결이 쉽지 않다. 그런 걸 많이 깨달았습니다. 네. 찬반 논란과 관련된 마지막 쟁점을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제 책임과 권한의 문제인데 교육위원이 이제 의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교육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있긴 하지만 의원이기 때문에 일반 현안에 대해서도 예, 뭔가 예. 의결권을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맞는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들을 계속 가져가야 되는가 논란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된 질문. 네. 그래서 이번에 도의회에서 특별법 개정안에 어쨌든 교육위원회는 교육의원들로만 2분 더 추가해가지고 교육 7분이 교육위원회의 구성원이 되고 본회의에는 표결하지 않는 걸로. 네. 근데 문제는 이제 거기에 교육위원들은 여전히 도의원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좀 어쨌든 고치면서 가려고 하니까 충돌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의원이면 도의원 선거를 통해서 뽑히는데 도의원 정족수에는 포함되지 않고 또 이런 도의 안에 있는 상임위원회에 포함되고 이런 서로 이렇게 충돌되는 지점들이 너무 상충되는 많아서 이런 불일치되는 지점들을 인정하는데 그거에 대한 현재 제도를 유지하면서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저희는 딱히 어떤 해법이 없지 않는가 하는 거죠. 제가 바로 그래서 제주 교육자치를 좀 살펴보고 손볼 필요가 있다. 뭐 시행된 지 15년이 됐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우리 교육위원들이 교육과 관련된 그 사안 말고 일반 행정에 대한 그런 사안에 대해서 의결권을 갖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많은데 그와 마찬가지로 일반 도의원들이 또 우리 교육에 관한 사안에 대해서 어떤 의결권을 갖는 것이 그것도 잘못됐다 이런 얘기요. 서로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주의 교육 자체가 미완성이다 이러한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우리 예를 들어 일반 도의원님들이 교육감을 상대로 해서 교육 정책에 대해서 교육 행정 질문을 한다. 이 말은 바로 교육의 정치를 갖다 이제 집어넣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 우리 교육위원회에 순수한 교육위원만으로 구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위원 4명이 또 포함된 것도 역시 이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훼손될 수가 있고 결정될 수가 있다. 잘못된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따지면은 교육위원들도 마찬가지로 일반 행정에 대해서 이제 의사 결정을 갖는 것은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한번 이제 고치자. 가장 이제 그 교육 자체의 원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 제주의 교육 자치는 지금까지 정치에 예속돼 있다. 우리 교육위원회가 일반 의회에 통합되어 있고 예속되어 있다. 이 부분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이제 연구 검토하자 하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우리가 도정과 이게 견제 또는 이제 기관으로서의 도의회가 있는 것처럼 교육청과 교육위회 이런 어떤 구도들 독립 의결권을 갖고 있는. 저도 뭐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점은 지금 도의회의 교육위원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 그 부분하고 그럼 도의회에서 교육 관련 문제는 일절 예산 문제나 이런 것들을 다루지 않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교육청 산하에 교육의회를 둔다면은 그 의원들은 어떻게 뽑을 것인가 선출할 것인가 하는 문제 또 그
별도의 어떤 그 제도를 법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 다른 일반적인 지방자치와 좀 다른 특수한 형태로 만들어야 돼서 이런 것들도 어떤 가능성,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들의 출발은 국회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법은 결국 국회에서 다른 지역의 국회의원들하고 제주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어쨌든 전체적인 보편성 내지는 일관성들을 생각하는 그런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게 근본적인 문제라서 사실 그렇게 어떤 별도의 다른 지역과 다른 특수한 형태로 제도적인 장치를 만든다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문제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상당히 고민이고요. 네. 네. 자연스럽게 이제 제도 개선에 대한 얘기로 흘러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찬반 논란을 떠나서 일단 교육위원 제도가 아직 아까 뭐 교육 자체가 미완성인 부분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개선해야 될 점들이 있다는 것들은 다 인정을 하시는 것 같고 그러면 참 교육위원 제도를 만약에 유지한다고 전제를 깔 때 아까 이제 자격 제한의 부분이라든지 아까 좀 애매한 책임과 권한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 그 부분으로 좀 이야기를 진행을 시켜 가보죠. 네. 네. 그 조금 전에 그 이제 우리 도의회에서 제주특별법을 전면 개정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자치와 관련한 부분을 이제 의견을 물었을 적에 이제 뭐 교육위원을 7명으로 한다, 뭐 어떻게 한다 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우리 교육위원들과 또 제주도 교육청이 의견을 드려서 그는 이제 반려가 됐어요. 그 부분이 이제 반려가 돼서 그 부분을 이제 반려할 적에 제가 이제 어떤 주장을 했냐면은 단 시간에 제주특별법을 개정한다라고 하면서 한두 사람이 어떤 이제 머리에 의해서 그런 대안에 의해서 이것을 이제 개정할 그럴 수는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 말한 교육위원 제도의 문제, 교육위원 선거 제도의 문제, 뭐 어떤 이제 우리 뭐 교육위원과 도의원이 어떤 역할과 책임과 권한의 문제 이런 모든 것을 따져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전문가 권위 있는 전문가 그룹에다가 용역을 줘서 그 결과를 한번 받아보면은 그 이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어떤 이제 교육자치의 어떤 이제 선진화가 되어 있는 그런 나라의 모든 예들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또 홍 대표님이 이럴 때는 이럴 것이다, 저럴 때는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도 전부 다 포함해서 어떤 이제 해답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경우가 교육자치가 시행이 돼서 15년이 지났지만은 아무도 그런 시도를 하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이제 그런 방법으로 하자 해서 도의회와 교육청과 또 한국교육행정학회와 한국교육문제연구소와 같이 힘을 합해서 그런 문제를 풀어가려고 우리 교육위원회가 좀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제주도 교육청 1차 추경안 심사가 끝났습니다. 그 추경안에서 이러한 연구를 하기 위한 용역비로 4천만 원을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이제 문제들을 이제 좀 제주의 교육자치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서 그동안의 성과가 무엇인가 또 이제 교육자치의 제도에 정말 문제점이 제도상에 어떤 문제점이 있나 또 한번 살펴보고 앞으로 이제 제주 교육자치의 활성화 방안이 어떤 것이다, 발전 방안이 어떤 것이다 이런 것을 이제 모색해 나가는 그러한 이제 노력을 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부분을 제도 개선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적인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뭐 이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별법을 개정해가지고 교육의회 또는 이제 교육위원회를 이 교육청이 어떤 자치기구로 가져오는 방법이 있는데 현재 도의회 틀 안에 여전히 존치할 경우는 여전히 모순들이 발생할 거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우리가 이 특별법을 개정할 때 다른 지역의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고 어쨌든 가능성이 높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현실적인 문제는 차치하고 그냥 우리끼리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떠냐 하는 것들은 그냥 전문가 집단만 모여서 의논했을 경우 어떤
이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렇게 공론화를 거쳐서 다양한 사회 주체들이 이 문제에 대한 어떤 해법으로 이렇게 내놓고 그래야 어떤 힘을 가지고 명분을 가지고 다른 지역 국회의원들을 좀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지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인정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지 사회적인 공론화가 좀 필요하다 하는 그런 생각과 더불어서 다른 지역의 국회의원들도 설득 가능해야 된다. 그냥 우리 입장과 생각에서 뭐 이런 게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것들보다는 좀 더 현실적인 문제들을 타진해야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어떤 논리로 좀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그 다른 지역들의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기 지금 어쨌거나 지금 교육위원은 제주도 안에서만 존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어떤 문제를 시작으로 이야기를 해나가야 될 건지 그것도 좀 고민스러운 지점이긴 하네요. 그 지금 이제 내년 지방선거를 위해서 제주도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지금 가동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말하는 이 제주의 교육자치제도를 좀 이제 개선점을 찾아보자 하는 것은 내년 선거구 획정위원회 기간과 맞추려고 하면 무리가 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와 다르게 여유 있게 시간을 갖고서 좀 이제 장기적인 그런 이제 계획을 이제 세우더라도 충분한 어떤 이제 그 연구 결과를 도출해내서 그걸 가지고서 또 이제 국회에 설득을 하면은 전국의 어떤 선도적이고 시범적이고 이러한 이제 제주의 교육 자치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좀 이제 가능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이제 또 가져보기도 해요. 그리고 또 지금 우리 제주도 의회에는 6개의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4개의 특별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육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상임위원회는 조례에 근거해서 상임위원회 명칭과 상임위원회 인원수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정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의원님들은 어느 상임이라도 선택해야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육위원회는 조례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법에 근거해서 교육위원 5명과 일반위원 4명과 해서 9명으로 이렇게 구성한다라고 해서 법으로 못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제주도에 있는 교육위원회는 특별위원회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홍 대표님께서 아까 교육위원회가 도의회에 존치하고 있는 이상은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도 하셨지만은 특별위원회의 위상을 갖도록 하면은 또 그 나름대로 뭔가를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쭉 이제 말해온 어떤 문제점들을 전부 다 봉합할 수 있는 그러한 뭔가를 또 찾아낼 수도 있다. 이제 어떤 연구자들이 그러한 이제 생각도 저는 가져를 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러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홍 대표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교육과 학예에 관련한 모든 어떤 이제 의결은 교육위원회에서 다 이루어져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이제 어떤 교육의회가 독립의결기구로 이렇게 돼야 된다. 교육의회에서 모든 것이 의결 처리되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특이 형태의 운영이라든지 독립의결기구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우리가 이제 국회의원들을 설득시키냐 하는 문제가 가장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특별법에 그리고 특별자치도의 특별법에 교육자치 부분이 명시되어 있어서 어쨌든 교육위원들이 거기에서 교육위원 제도가 만들어진 것이고 그렇게 본다면 어떤 교육자치라는 참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별도의 이 다른 지역과 다른 자치기구로서의 교육위원회 또는 교육의회 이런 것들을 설득할 수 있지는 않을까 하는 뭐 그런 생각은 있고요. 어쨌든 이것들이 이제 다른 지역의 교육위원 제도가 있다가 일몰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하고 어떤 이 전체적인 뭐 일관성 그 속에서 어떤 제주도만의 지금 특별법 안에 갖고 있는 정신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매치시켜 가지고 예, 설득력은 갖출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서 좀 문제는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럼 이 교육의회 또는 교육위원회가 교육 관련된 것들을 모두 예, 여기에서만 전담하고 그러면은 그것들이 거기 안에서만 네. 예,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도 공론화되거나 이런 것들이 막혀버리는 그런 문제들도 또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고민도 예, 추가적으로 한다면 예, 가능하지 않을까 봅니다. 그 우리 홍 대표님께서 걱정하시는 만약에 그렇게 이제 분리가 됐을 적에 요즘은 이제 그 교육과 관련한 사안과 또 일반 행정과 관련한 사안들이 서로 중복되고 통합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런 부분을 좀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이제 풀어나가기 위한 어떤 이제 교육행정협의회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을 그런 것들은 이제 교육행정협의회나 또 어떤 다른 기구를 만들어서 풀어나갈 수도 있고 저는 이제 우리 홍 대표님께서 이렇게 뭔가를 했을 적에 걱정하시는 것이 어떻게 국회를 설득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을 너무 많이 강조하시는데 국회를 설득하는 것은 나중 부분이고 우선 일을 저질러 놓고 보자. 무슨 말이냐면은 교육자치를 제주의 교육자치를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이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활성화할 것이냐 하는 것을 좀 전문가들한테 연구 검토하는 것이 먼저다.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네. 왜냐하면 이거를 기다리는 동안 국회에서 오늘 내일 하는 동안 현재 문제들이 발생하고 이게 쌓이고 있는데 그냥 일단 해보자 하는 그런 것들은 좀 무책임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것들이 정말 설득력이 있고 그동안의 어떤 교육위원 제도에서 파생된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에 대한 좀 꼼꼼한 점검 그리고 이게 도민 차원에서의 공론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야 된다. 근데 그렇지 않고 뭐든 해보자 하는 것들은 상당히 소모적일 수 있고 어떤 현재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좀 늦춰지고 마냥 이제 정체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점도 생각해야 된다. 근데 누군가 나서서 이 문제를 먼저 제기를 하고 끌고 나가야 될 텐데 헌법소원 제기했을 때도 그랬지만 도의회 안에서도 사실은 이 얘기를 하는 거를 굉장히 좀 이렇게 눈치 보고 꺼리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논의 주체를 누가 먼저 시작을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얘기한다면 부공남 의원님은 계속 노력을 하셨어요. 현재 문제들을 이게 인정하시면서 계속 노력을 하셨는데 결국 이제 도의회도 저번에 이제 헌재에서 교육위원회에 대한 의견을 물었을 때 그 동료 의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망설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교육위원들의 문제는 교육위원 분들이 터놓고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 같이 이제 입을 모았을 때 시작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까지는 부공남 의원님만 혼자.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좀 도의회 내에서도 탄력을 얻기 어렵고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위원님들이 좀 대승적으로 결단을 내리셔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뭐 이제 저 혼자만 하고 다른 의원님들이 안 하시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번에 서로 이제 교육위원님들이 서로 이제 의견을 모아서 이제 아까 용역비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또 이제 그 교육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를 한번 이제 검토해보자 하는 그런 의견도 모아져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느덧 좀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돼서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마지막 메시지를 누군가한테 전달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저희 깨톡 순서가 있어요. 어느 분부터 하실까요? 의원님부터. 저는 이제 누구한테? 도민 여러분께. 네. 요 3번 카메라 지금 불 들어온 거 보시고 이야기하시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제주교육자치에서 교육위원 제도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제주 해녀들이 물질을 할 적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물안경, 수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또 우리 제주교육자치가 발전하고 또 활성화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위원들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앞으로 도민 여러분들께서 이제 우리 제주도의 교육위원 제도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또 이제 격려를 해주시고 또 이제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셔서 이런 것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또 적극 저희들을 채찍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홍 대표님은 어느 분한테? 저는 그 교육위원님들께 교육위원분들께 네. 예, 요 1번 카메라 불 들어왔죠? 네. 1번 카메라 보시고. 네. 제가 많이 좀 미우시기도 하실 텐데요. 어쨌든 지금 교육 자치를 위해서도 어쨌든 넘어야 될 어떤 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좀 의견들을 모아나가고 도민들하고 좀 같이 이런 장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오늘 토론 어떻게 지켜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예, 편안한 토요일 오전에 함께한 명쾌한 주, 다음 주에도 유쾌한 시사 토크로 찾아오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